글리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PD 정지강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은행원, 의료기기 회사, 화장품 회사 등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3년 전에 메나테크를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리칸이라고 하는 우리 세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새로운 개념의 물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같이 온라인 MBA 13기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MBA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글리칸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영양소이고, 또 이런 영양소를 독점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껴서 부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거는 2019년 건강검진을 하고 간 기능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사증후군이 이미 진행이 상당히 되었고, 이걸 방치하고 그냥 두게 되면 앞으로 수년 내에 간경화나 당뇨 진단을 받아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전조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는 제가 30 대에도 계속 높았었는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건강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앞으로 평생 고지혈약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공부를 하면서 약을 먹는다고 원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 없애주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약의 숫자만 늘어가고 결국에는 암이나 치매와 같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해서 한 달간 섭취를 한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외모의 변화도 놀라웠지만, 한 달 만에 문제가 있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글리코를 알리기 시작했고,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부업으로 메나테크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꾸준히 3년 가까이 글리코 섭취를 하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이 많이 찌기 시작하면서 사진을 안 찍게 되더라고요. 다들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포토샵이 되는 어플로만 찍는데 기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 지금 보여 드리는 사진이 5년 전 사진인데 어떤가요? 다른 사람 같지 않으세요? 클린을 하고 나서 3년 정도 꾸준히 글리칸을 섭취하고 변화된 최근의 모습입니다. 작년 사진인데 지금하고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죠. 사실 날씬해지고 이뻐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도 정말 건강해졌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은 웬만해서는 쉽게 지치지도 않고 피곤을 잘 느끼지도 않습니다. 에너지가 늘 쌩쌩하고요. 무엇보다 갱년기 접어들면서 사실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었었는데, 이 건강해지고 나서는 자신감이 넘치고 지치지 않는 30대 에너지로 돌아간 것 같다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본 친구가 자기도 제품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클린을 권했었거든요. 근데 클린을 시작하고 나서 2주 정도 지났나?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새 손톱이 자라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는 보시는 것처럼 손톱이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8 년이 넘게 이 상태였는데, 밑에서 새로 올라오는 손톱이 원래는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올라왔는데 클린을 하면서 아래쪽에서 자라는 손톱이 좀 매끈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주기적으로 앞으로 사진을 계속 찍어 두자." 그렇게 해서 찍기 시작한 사진인데요. 한 달 뒤에 찍은 사진인데 확실히 새 손톱이 자라는 거 보이시죠?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몇 달 동안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5 개월 10일 만에 손톱이 정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 친구는 꾸준히 제품을 섭취하고 전보다 많이 건강해졌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해이해진 거예요. 이제 몸도 좋아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쁜 것도 안 먹고 하니까 자기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최근 한 달 정도 제품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손톱 밑에서 다시 찌그러지게 자라서 올라오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놀래 가지고 다시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톱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우리 몸 안은 눈에 바로 보이지가 않다 보니 먹다가 몸이 좀 좋아졌다 싶으면 섭취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약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런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마치 약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낫고 나면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흔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졌다고 해서 밥이나 반찬을 끊지 않는 것처럼 글리칸은 세포가 먹는 밥이기 때문에 끊게 되면 영양소 결핍으로 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서는 대한민국 특허청의 공식 문서입니다. 메나테크가 홍보를 위해 만든 마케팅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이 문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등록 번호를 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글리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텐데요. 예전 자료에는 당 영양소 혹은 글리코 영양소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글리칸,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뿐만 아니라 당사슬, 글리코 모두 같은 것인데요. 과학계에서 쓰는 공식 용어는 글리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 문서는 어떠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글리칸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러저러한 치료 결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특허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투여된 영양 제품 A, B, C, D는 메나테크의 핵심 제품 4가지입니다.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손상된 척수의 기능이 회복 또는 개선되었다고도 하고 우울증이나 자폐증도 기능 개선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당뇨병의 경우 절대로 완치가 없다고 알려져 있죠.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보시면 증상이 완화되고 수치가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또 여기 보시면 독감이나 일반 감기에 글리칸을 투여하니까 증상의 예방 또는 완화 및 개선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유방, 전립선, 난소, 위나 폐 등의 종양, 그러니까 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전이 부위 제거 및 검출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 종양체가 수축되었다고. 그리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에도 효과가 있어서 손실된 기능이 회복되거나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인가 하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유전병이라고 알고 있던 다운 증후군의 개선 사례를 접하면서 저는 신세계를 만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셸이라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왼쪽 사진이 처음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던 2살 반 때의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이 섭취 6개월 정도 지난 후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미셸은 다운 증후군이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심각한 천식과 집중력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하다가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부모님들께서 메나테크를 알게 되었고 글리칸 섭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미셸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당시의 사진인데 천식과 집중력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전 과목 A를 받는 성적 우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미국 도요다에서 근무 중인 26살 때 사진인데 지금 아마 30대 내지 40대가 되었겠죠?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공식 특허 문서에서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질병의 사례를 문서로 보고 처음 알게 되었지만 그 후로 현장에서 사업자나 소비자들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요. 이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본인들의 건강이 놀랍게도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글리칸이 뭔지 더 궁금해졌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은 MBA 과정을 통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매일 단톡방에 올라오는 고기버 과제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책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오장육부로 되어 있고 조직, 세포로 되어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몸 전체 약 30조 개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세포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몸이 아프다는 것은 세포 단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세포는 이렇게 생겼다고 배웠는데요. 세포의 표면을 보면 토마토 껍질처럼 매끄럽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생겼다고 배우고 있더라고요. 세포 표면을 보시면 머리카락처럼 털이 붙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배율로 확대가 가능한 현미경이 나오면서 실제 세포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입니다. 세포 표면에 머리카락 같은 선모가 휘날리는 것이 잘 보이실 거예요.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구글에서 세포 표면이라고 검색하면 매끄러운 토마토 같은 표면보다 이렇게 뭔가 달려있는 이미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이 머리카락 같은 세포의 털, 이게 과연 무엇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궁금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겠죠. 이렇게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 같은 세포의 털을 글리칸이라고 하는데 이 글리칸이 8가지의 탄수화물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글리칸은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포의 털과 같이 달려있는 것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표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8가지 글리칸은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들이 필수 탄수화물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10만 개의 정상적인 글리칸이 있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글리칸이 부족하거나 변형되어서 3, 4만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리칸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 네이처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잡지에 이 글리칸의 기능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글리칸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액이나 체액 속에서 호르몬이나 미네랄,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를 인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 호르몬을 세포가 인지해서 세포의 문을 열고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세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이 글리칸들이 인슐린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되면서 당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글리칸의 역할은 독소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외부 항원을 방어하는 1차 면역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포와 세포가 인지를 통해서 생체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글리칸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포가 바로 옆에 있는 세포한테 통신을 해요. 똑똑똑 그러니까 얘가 나 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세포는 똑똑똑 하니까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럼 '아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얼른 백혈구 세포한테 연락해서 빨리 문제 있는 세포를 처리하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포끼리 소통이 원활하면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이 떨어지거나 과면역이 생기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겁니다.
글리칸의 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세포는 식물 세포나 동물 세포 할 것 없이 모두 이 글리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도 마찬가지고요. 줄기세포에도 있고요. 난자, 정자, 그리고 혈관의 내피세포에도 이 글리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해서 그렇지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당 영양소, 세포의 선모, 안테나, 면역 탄수화물 등등 많은 전문가들이 TV 프로그램에서 뉴스에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얘기를 그냥 스쳐버리고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생물 과정에서 이렇게 글리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KBS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글리칸이 우리 몸속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하고 면역 기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라고 방송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인 하퍼의 생화학에도 1996년부터 글리칸에 대해 실려 있어서 1996년 이전에 의대를 졸업한 분들은 글리칸에 대해 모르실 수 있고 또 교과서에 실렸다고 해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지나간 교수님 밑에서 배운 의대생들은 여전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른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 의학자,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져 있고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는데 우리 동네 내과 선생님이 모른다고 해서 그분의 말만 믿고 과학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1992년부터 2022년까지 글리칸의 연구와 관련되어서 8번이나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단일 물질로는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물질입니다. 특히 스탠포드 대학교 버토지 교수는 테드톡에서 우리 세포를 둘러싼 글리칸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발표하셨고요. 글리칸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찾아내는데 이 클릭 화학을 접목해서 202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로 앞으로 암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고 하네요. 2001년에 역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사람을 살리는 당이라는 제목으로 약 42페이지나 되는 분량으로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누가 당 생물학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가 언급되었습니다. 2003년 MIT 공대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 중 하나로 글리코믹스가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당질학에 대한 큰 관심의 이유는 당질이 인체에 중대한 기능을 갖고 있고 의학적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질은 세포 내에서 글리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2003년 MIT 10대 신기술 발표를 뒷받침해 줄 컨퍼런스가 그 다음 해인 2004년에 열렸는데요.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의대생들이 보는 생화학 교과서의 저자인 닥터 머레이가 메나테크의 연구원과 함께 글리코믹스 분야를 대표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2015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와 경선에서 붙어서 떨어진 분인데요. 이분이 맨하테크에서 이렇게 강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종양학, 신경학, 소아학 전문의였던 벤 칼슨 박사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 최초로 독일 샴 쌍둥이의 붙은 머리를 분리 수술하는 데 성공한 아주 실력 있는 의사인데요. 미국 타임지와 CNN이 선정한 권위 있는 의사 탑 20에 올라간 분입니다. 이분이 53세 때 아주 공격적인 전립선 암에 걸려 시한부를 선고받았을 때 한 환자의 아버지로부터 메나테크를 소개받아 글리칸을 섭취한 뒤
몇 개월 안에 암을 치료하고 문제가 있던 소변이 4주 안에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칼슨 박사는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에게 글리칸 제품을 권했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고요. 병원의 치료로 차도가 없던 환자들이 이 글리칸을 통해서 많은 호전이 되는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달라스 위클리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언론과 교과서, 노벨상에 이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사가 직접 본인의 경험을 통해 밝힌 글리칸의 놀라운 효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면 글리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글리칸은 사실 자연으로부터 섭취가 가능했었습니다. 글리칸의 주 공급원은 알로에, 버섯류, 곡류, 단풍나무 수액, 콩껍질, 통곡류, 과일류, 야채류, 해조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이 글리칸을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농약으로 토지가 산성화되고 크기만 키우는 기업식 대량 재배 방식, 그리고 유통기한 때문에 충분히 익은 후에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결핍되다 보니 음식만으로는 글리칸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죠.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식재료는 현대인의 식단에서 아예 사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글리칸을 잃어버린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현대인이라면 이 글리칸을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이 글리칸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리산으로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단풍나무에 빨대를 꽂아서 수액을 뽑아 먹고 버섯을 재배하고 또 알로에를 재배해서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또 심해에 가서 해조류를 채취해서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더 간단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엠브로토스입니다. 엠브로토스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글리칸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155개국에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글리칸이 부족하거나 변형이 되면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는데요. 감기나 감기나 암과 같이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병이라든가 알러지나 천식, 비염과 같이 오히려 면역이 과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질병뿐만 아니라 세포 소통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이 뇌 관련 질환도 글리칸의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수많은 글리칸의 기능 중에서 NK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8가지 글리칸 종류 중에서 만노즈라는 글리칸에 대해 잠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만노즈는 만나폴이라는 메나테크의 제품으로 이미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무너뜨리고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만노즈다. 왜? 모든 면역세포의 수용체에는 만노즈 리셉터가 있어요. 만노즈가 있어야 대식세포도 움직이고 NK세포도 움직이는데 NK세포가 몇 프로까지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냐면 실험실에서 보면은 1843%까지 NK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진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먹어야 되겠죠. 저는 꼭 먹을 겁니다. 언제까지? 평생. 메나텍의 아주 감동적인 물질이 바로 만노즈 엠브로토즈 메나폴입니다. 네. 이렇게 활성도를 1800% 이상 높여주는 만노즈. 이것도 글리칸의 하나이고 저희 메나테크의 만나폴이라는 제품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 글리칸의 기능 중에 수정에 관여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신혼부부 10쌍 중 1명이 불임이고 임산부 5명 중 1명이 자연유산을 한다는 기사가 10년도 훨씬 전 보도 자료인데 지금은 아마 더 불임이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 24판 56장 66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을 번역해서 보게 되면
글리코프로틴, 다시 말해 당 단백질은 수정에 아주 중요하다. 정자가 난자의 세포막에 도달하면 GP라고 하는 난모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난황막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난황막에는 세 가지 종류의 당 단백질이 있고 그 중에서 세 번째 종류인 GP3라는 이름의 당 단백질이 정자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체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GP3 수용체가 정자를 받아들일 때 수정체가 만들어지고 임신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도 당 단백질 GP3가 수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나와 있고요. 제가 논문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쥐를 가지고 실험한 임상 데이터가 있는 그런 논문들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싶은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글리칸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겠죠. 주변에 이유 없이 임신이 안 되는 젊은 커플이 있다면 꼭 글리칸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줄기세포를 형성해주는 글리칸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제목의 서재걸 박사님이 쓴 책을 보겠습니다. 레지 맥다니엘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일주일간 환자에게 당 영양소, 즉 글리칸을 공급한 결과 혈액 속에서 1 마이크로리터당 200개에서 400개의 줄기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백혈구를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고, 줄기세포 농도도 500배나 증가를 했는데, 인체 전체로 환산하면 약 1조 개 이상의 줄기세포가 생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암 치료를 위해서 줄기세포 1억 개를 몸에 투여하는데 5억 원이 든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약 2억 원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1억 9천만 원. 그런데 1조 개가 아니라 1억 개입니다. 1억 개에 5억 원이면 1조 개는 얼마죠? 5조 원이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당 영양소를 얼마나 투여했는지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600g을 투여했다고 하거든요. 600g이면 엠브로토스 한 통이 100g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 한 통 정도를 투여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투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용적으로는 120만 원이고요. 엠브로토스가 120만 원인 만나폴로는 180만 원인데요. 어 사실 암 환자들에게 이 엠브로토스나 만나폴을 메가요법으로 섭취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10통 정도를 먹게 하는데, 이 정도라면 거의 뭐 굉장히 많은 그 용량이긴 하지만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리칸이 무엇인지, 그 글리칸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모릅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죠. 정보가 상식이 되면 기회가 평범한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보가 아직 정보일 때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